여론의 이야기를 듣고 여론을 대동단결하라. 김정호의 대동여론도 진행을 맡은 장혜라입니다. 대동여지도도 김정호! 대동여론도도 김정호! 네, 우리 김정호 변호사님 날이 갈수록 방송 체질이십니다. 어떻게 자꾸 해보시니까 너무 가짜지시. 네, 재밌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오늘. 힘들어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국민들의 삶과 또 밀접한 뉴스를 통해서 여론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여론 들여다보기를 어떻게 했었죠? 김정호의 여론 들여다보기? 아유, 다 기억하고 계세요. 김정호의 여론 들여다보기. 자, 오늘 다룰 뉴스는 바로 지금도 역시나 뜨거운 감자, 네,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하는 그 사건입니다. 바로 람보르기니와 롤스로이스 사건입니다. 둘 다 마약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하다가 인명피해를 낸 사건입니다. 정말 심각하죠, 변호사님? 그전에는 참 그 마약에 대한 사건 뉴스나 사건 같은 게 굉장히 네. 적었어요. 더군다나 특히 우리 내륙 쪽에서는, 내륙이라고 얘기를 전주 이쪽에는 적었는데 요즘은 어디서나 정말로 일상화된 것 같아서 정말로 우려스럽고 이제 그 사람의 문제였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뉴스에 나눈 것처럼 실제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사태까지 왔다니까 참 심각하죠. 특히 롤스로이스 차량 운전자는 동호대교 벽면을 들이받고 가속 페달을 밟아서 보도에 있던 26살 여성을 들이받아서 이 피해자가 어처구니 없이도 내세 상태에 빠져 있어요. 이렇게 멀쩡한 길을 가다가 사실 나이 듣거나 아무런 상관없이 그야말로 진짜 날벼락을 맞았잖아요. 어떤 처벌과 보상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이런 경우는 위험운전 치상죄라고 그래서요. 음주 또는 약물을 먹고 운전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특가법상. 거기다 또 도주까지 했어요. 네. 특가법상 도주 차량까지 처벌돼서 아마 실형 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요. 실형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까요? 글쎄요, 이건 판사가 판단하는 문제여서 제가 뭐 얘기를 네. 할 수 없겠지만 법상 뭐 최소 1년 이상 규정돼 있으니까요. 네.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네. 니스 차량이다 보니까 네. 보험도 제대로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것들을 보완하려면 결국은 빨리 재산을 찾아서 보전 처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빨리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서 도움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법률구조망단에서도 무료 상담을 해준다고 들었어요. 네네. 이런 이제 마약 사건들을 쭉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여기서 또 안타까웠던 경험이나 또 뭐 느끼셨던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인천에서 왔다 이곳에서 구속돼가지고 인천에서 범죄를 사건. 저지르고 네. 그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이도 많이 먹진 않았어요. 저 대략 한 40대 초중반 정도 네. 결혼했고 그냥 40대 가장이셨군요. 네.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치료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추정해서 네. 변론을 했었죠. 변호사님께서 지금 뭐 처벌도 처벌이지만 이분을 다시 치료해서 예전에 그 듬직했던 가장의 모습으로 다시 가정으로 복귀시켜주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변호를 하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역시나 징벌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실형 선고를 했고 네. 제가 이제 마지막 변호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인이 인천에서 여기까지 묘례를 자주 와요. 매일은 아니어도 자주 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그 치료 받으면 개선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저도 들었고 특히나 그분의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었고 그래서 이 범죄 같은 경우는 옆에서 바라보는 가족이 있다. 책임감이 있고 가장으로서 책임을 충분히 질 수 있는 사람이어서 저는 갱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치료 감호 쪽으로 강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기존에 했던 그 기준대로 실형 선고를 해서 좀 안타까웠는데요. 다만 그 변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양형 기준보다는 낮게 선고를 받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되게 안타까운 소식으로 들었던 게 우리나라 최대 마약 치료병원이 문을 더 열어도 지금 시원찮을 한국에 각 도마다 진짜 이런 병원이 기본적으로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되레 지금 문을 닫을 위기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변호사님? 저도 그 뉴스를 들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전국에 한 21개소 치료소가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 네네. 그 중에서 가장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 인천 참사랑병원이 정부가 제대로 지원해 주지 않고
또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간호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힘들어서 결국은 문 닫을 계획이라는 저도 그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또 대검찰청이 7월 발간한 2022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이 참사랑병원은 지난해 전국의 치료보호기관 21곳 가운데 가장 많은 치료보호 실적 276명을 기록했습니다. 치료를 하셨다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가장 치료를 많이 한 병원이고 네. 어떻게 보면은 마약 치료의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희망입니다. 네, 가장 선두에서 앞장서서 하고 계셨어요. 자, 정책과 대안에 관해서 많은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 변호사님이 특별히 얘기하고 싶은 뭐 정책과 대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마약이라는 게 중독성이 있어서 형벌보다는 징벌적인 기능보다는 치료가 더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치료기관도 그렇게 21곳 이게 많은 것도 아닌데 치료기관이 적은데 운영난을 겪어서 문을 닫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 국가가 책임을 저는 방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마약 치료 전문 병원들이 있는 것마저도 지킬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겠고요. 그동안 아마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가 돼서 진짜 그랬잖아요. 거기에 네. 대해서는 대책이 그렇게 뚜렷하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약 사건들도 많이 발생하고 마약 투약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지만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마약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많이 교육을 시키고 네. 또 혹시라도 거기에 본의 아니게 빠져들었다면 중독되지 않도록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기관 이런 것들이 많이 유지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심각한 얘기였지만 하여간 마약 근처에도 가지 말자 오늘 결론이었어요. 네. 다음번에도 국민들의 여론 중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또 도움과 정보가 될 뉴스를 우리 김정호 변호사님과 또 저희들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대해 주시고요. 자, 변호사님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동 여론